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SNS 글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옷에 대한 고민글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남아공으로 향하는 길에 외교 협상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옷을 사야 하는 건가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옷 네. 고민에 대해서 한가하다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밤 다카이치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SNS 트위터에 옛날 트위터죠. 올린 글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참의원 안도 히로시 의원이 세계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땐 일본 최고의 원단과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싸구려 옷으로 나가면 얕보일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안도 의원이 그 지적이 신경이 쓰였는지 다카이치 총리가 X에서 하루 종일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다.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느라 몇 시간이 걸렸다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할지도 모른다고 쓴 내용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칭 마운트란 말은 일본에서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려고 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사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마운트란 말이 그다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입헌 민주당의 요네야마 류이치 의원은 생각은 총리의 자유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쓰면 상대국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을 했고,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의원도 비행기 안에서 외교를 마운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외교 현안에 대해서 실언했다 이런 비판인 거죠? 네. 연일 이 문제로 일본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의 여론도 매우 시끄러운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신중치 못한 발언 때문에 일본의 국익은커녕 그 발언이 핵무기가 되었다고 경제평론가 오구라 케니치 씨는 매섭게 비판을 했고요. 이어서 다카이치의 강한 발언이 언뜻 보면 뚝심 있고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하나 현실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외교, 안보, 법, 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유대 파견 발언으로 중국인 여행 자제, 일본 유학 자제,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이 내려졌고, 그 여파로 노무라 증권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 국내 총생산 GDP가 0.36% 줄어들고 경제 손실액으로는 2조 2천억 엔, 약 20조 8천억 원이 감소한다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그러니까 결국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는 접촉이 없이 일정을 마쳤고요. 두 총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도 떨어져서 멀리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 상황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네, 일본에서도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 때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가 서로 몇 초 동안 시선이 마주쳤느니 안 마주쳤느니 설왕설래 의견이 대단히 분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발언 때 중국 측은 박수를 안 쳤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박수를 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등 자화자찬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중일 관계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장기화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지지율 질문을 조금 해볼게요. 그 다카이치 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중일 갈등 국면 속에서도 일본 국민들 왜 이렇게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겁니까? 네, 한 달 전에는 초기에 82%보다는 10%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두 언론사가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이틀에 걸쳐 조사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요미우리는 72%, 마이니치는 71%로 나왔고요.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 70.6%. 마이니치 신문이 65%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2000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지지율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우선 여당인 자민당이나 야당에서도 총리를 할 만한 리더십 있는 대체 정치인의 부재, 그리고 한 일본 정치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 우익 성향 정치로 완전히 기울어진 강경 우익 정치이라는 점도 있고요. 특히 가벼운 언행으로 매번 설화 창조의 두각을 나타내는 다카이치 총리지만 어려운 정치를 대중 누구라도 알기 쉽게 말한다는 점이 일본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며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관련 논란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신변 잡담식 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X에 글을 올려 출국 하루 전 옷을 고르는데 고민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일본 최고의 원단으로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을 입고 세계 각국 정상들과 회담에 임해달라. 싸구려 옷으로는 얕보일 수 있다는 참정당 소속 안도 히로시 의원의 당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도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선택하는 데 몇 시간을 소비했다며 결국 익숙한 재킷과 원피스로 짐을 쌌지만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이 게시된 후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이라는 표현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인 이펀 민주당 요네야마 류이치 의원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생각은 자유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면 상대방에게 지금 마운트를 취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한다며 그 전에 대체 무엇을 입으면 마운트를 취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의원 역시 X에 현직 총리가 외교 협상에서 마운트를 취한다는 식의 글을 국제회의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도 경솔하고 몰지각하지 않은가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마운트는 영어 마운팅에서 유래한 외래어입니다. 일본에서는 상대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을 뜻할 때 마운트를 취한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해당 발언을 두고 단어 선택이 위험하다, 품위가 없다 등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여성 총리여서 옷 고르는 게 더 힘들 것, 야당 의원들의 꼬투리 잡기 등 옹호 발언도 공존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문제에 무력 개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는 내용의 사안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目标是要让高市早苗意识到问题的严重性，要求他改弦更张。当中国常驻联合国代表向联合国秘书长致函， 리숭 오스트리아 비인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 대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로 가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いかなる事態が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히려 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가 회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두면서 중일 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로 극히 악질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침략 행위가 될 거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일본과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서한은 유엔 총회 공식 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나라라며 역시 타이완 유사시를 들어 집단 자위권을 쓴다면 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가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다시 한다면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관련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격앙돼 있는 중국은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중국은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관계국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4일 마카오에서 열 계획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의 양안 상황 개입은 침략 행위에 해당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는 현지 시간 21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후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며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언급은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서한은 유엔 총회 공식 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일본과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이 쉐젠 주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할 것을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요청했습니다. 쉐 총영사가 SNS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중국에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여당에서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기조가 일본 여론이 과열돼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習主席との間で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 논란이 된 존립 위기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는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접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미 외교에서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이완 문제로 거센 외교 경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